수고 많으십니다. 블록체인랩의 나스라고 합니다. 오늘은 8월 말에 발표한 라인 토큰 이코노미와 화이트 페이퍼에 써있지 않는 이면, 왜 블록체인의 기술을 사용하게 됐는지, 그리고 링크체인의 기술적인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사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유저의 환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비스와 주주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유저에게 서비스 제공에서 얻은 대가를 환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를 사용해주시는 또는 서비스를 즐겨주시는 그리고 서비스를 고조시켜주는 유저들에게 잘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특히 CGM의 서비스는 현금 혹은 사이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함으로써 유저에게 대가의 환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직접적인 유저의 행동, 콘텐츠 제공에 대한 대가, 서비스의 대가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을 했을 때 포인트를 부여한다든지, 자사로 말하자면 스티커를 만들면 현금 또는 라인 포인트를 부여하는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저에게 환원해 줌으로써 보다 좋은 콘텐츠가 생성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성공하고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비스가 유저에게 환원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왜일까요? 물론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고 싶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려워서가 아닐까요? 또는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한들 그거에 걸맞는 성과를 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지 않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몇 개의 서비스를 통해서 현금이나 라인 포인트 등을 유저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 오프라인의 편지나 아니면 창구를 통한 신청, 또 일부에서는 서비스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라인 포인트를 보았을 경우 작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에 발행된 수는 3억 포인트 이상으로 번잡하다고 해도 유저들에게 라인 포인트를 제공하는 그 인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지갑 안에는 많은 포인트 카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종류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양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서비스 제공자가 대가를 환원하고 싶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대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도 있고 유저의 사유를 그냥 너무 압박해 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온라인 사이트에도 유통기간이 끝나버렸다든지 포인트가 없어져 버린다든지 서비스 제공자에 있어서도 유저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결과라고는 참 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저의 공평한 환원, 투명성과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그리고 안전성, 이 두 개를 개선하면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목한 것이 가상화폐, 포인트 콘텐츠, 자기 증명 등 증명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토큰을 발행해서 이코노미를 실현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한들 잠시만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라인 포인트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인트 시스템으로는 투명성 그리고 서비스가 유저에게 올바르게 대가를 환원되어 있는지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나 안정성, 포인트 관리, 분실, 실효 방지 같은 것을 실현하는 게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에서 유저가 받은 포인트가 지난달에 5포인트라고 했을 때 이번 주 포인트가 1포인트로 되었을 경우 왜 그렇게 줄었는지 유저는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유저는 서비스에 대해서 포인트를 발행하고 있는 룰을 알려달라고 하겠지요. 또는 함부로 룰을 변경했다고 한들 그것을 정지할 수 있는 수단이 유저에게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은 서비스에서 유저의 대가 환원이 그 환원 룰에서 환원 이력 전부를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환원된 그 대가의 데이터를 복수의 사람들이 공유함으로써 그걸 도난당해도 바로 그 데이터를 어떤 유저가 포인트가 이동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이 되면 과거의 이력 등 데이터의 정합성이 쉽게 없어지는 데이터 구조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에서 유저에게 환원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토큰이라는 형태로 심플하게 실현해서 그리고 또 필요했을 때 온라인의 가치가 그 교환이 될 수 있도록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저에게 대가를 환원하고 정말로 필요한 최소한의 수수료로 새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는 수수료는 생각하지 않고 투명성을 가지고 유저에게 대가가 환원될 수 있는지, 유저는 대가를 안전하게 얻음으로써 서비스의 팬이 되고 보다 좋은 서비스가 실현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공개한 게 라인 토큰 이코노미를 실현하기 위한 라인의 블록체인 플랫폼 링크체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링크체인을 만들고 싶다라고 정한 경우 여러 가지 조사를 시작하자 물론 간단하게 실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공개되어져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링크체인을 출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래 블록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에게 있어서 월렛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거나 개인 키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생기거나 아니면 애당초 블록체인 상에 있는 서비스를 찾기가 어렵다거나 하기도 합니다. 즉 월렛을 잃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큰일이죠. 개인키, 은행의 비번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본인 스스로도 비번을 잊지 않을 필요가 있겠죠.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비스를 개발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안전하고 튼튼하고 확장성이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심오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보안 대책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요즘에 서비스의 버그를 이용한 해킹 피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시간을 걸려서 이것들 준비를 하고 있으면 스피디니 개발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유저에게 있어서 개발자에게 있어서도 접근이 쉬운 블록체인 플랫폼 링크체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개발함으로써 스피드하게 수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뎁스라고 익숙치 않은 단어가 제일 윗부분에 나와 있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의 플랫폼 위에 혹은 블록체인의 플랫폼의 기능을 사용한 서비스를 뎁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센트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의미로 뎁스는 비중앙 집권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자체의 신뢰와 서비스 자체에 의한 중앙 집권적인 운영 관리로 실현되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포인트를 균등히 나누는 서비스 등을 자주 보실 텐데요. 누구나가 한 번은 의심을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로 100만 포인트를 균등히 나눈 것일까? 뎁스이라면 100만 포인트가 몇 명에게 몇 포인트씩 나눠진 건지 누구나 다 희망하면 완전한 투명성을 가지고 추적 가능하게 됩니다. 링크체인은 링크 네트워크와 링크 프레임워크의 2층 구조로 전개되고 있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링크 네트워크와 링크 프레임워크 뎁스의 이 세 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링크 네트워크, 즉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유저의 리퀘스트 트랜잭션에서 승인한 형태로서 블록이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블록체인의 문제점의 하나, 스케일러빌리티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케일링하기 쉬운 아키텍처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센서스 알고리즘
합의 형성 알고리즘을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비스에서 유저의 대가의 환원을 승인할 때 사용합니다. 서비스 제공자 이외에 누구나 다 승인할 수 있고, 즉 어떻게 서비스 제공자 이외의 사람에게 있어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걸 실현할 수 있는지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블록체인의 문제로서 스케일러빌리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미 출시되어져 있는 블록체인의 플랫폼은 분산된 데이터를 보존하고는 있다고는 해도 실제로 수백 대의 노드, 즉 수백 대의 서버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의 생성 속도이면 아직 10년간은 괜찮다고 말들 하지만, 성장 스피드가 상승되거나 지금의 데이터 생성 처리 능력이 고조되면 10년은 더 단축될 것은 명확합니다. 분명히 데이터의 분산성에서 안전성을 얻었다고는 하나 확장성이 없는 것은 문제이죠. 링크 네트워크는 스케일러빌리티를 겸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링크 네트워크의 링크 프레임워크 인데요. 서비스 로그인 때 자동 원래 생성, 프라이빗 키의 안전 관리, 블록 정보, 원래 밸런스 확인 등 API 기능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발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링크 체인상에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간단한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것이 링크 프레임워크입니다. 현재 링크 체인의 플랫폼 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뎁스는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것만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의 서비스 S는 라인의 오픈 플랫폼을 이용해서 라인과 연계하면서 링크 포인트가 정의되어진 스마트 컨트랙트를 조금 전에 링크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불러내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한 계약이란 예를 들어서 100만 포인트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서비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정의하면 100만 엔이라는 밸류와 균등하게 배분을 한 사용자로 관리하는 변수와 이걸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규칙과 실제로 포인트를 안전하게 고 투명하게 부여하는 구조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작은 앱을 개발해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링크 포인트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서비스를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사용자에게 지정한 링크 포인트를 전송한다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템플레이트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저희들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사용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서비스를 간단히 발견할 수 있고 개발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서비스를 간단히 개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라인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라인의 서비스 지향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링크 체인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링크 네트워크에는 보기 불편해서 하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CF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답스로서는 위즈볼과 포캐스트를 베타 출시한 것입니다. 오늘 회장에 계신 여러분들은 라인의 데브데이 2018 공식 계정을 친구로 추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라인 챗에서 로마자로 위즈볼과 포캐스트와 서비스 명칭을 메시지로 보내시면 각 서비스 링크가 전송이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즈볼에서는 이 세션에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링크 포인트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링크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요소와 주변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링크 네트워크는 저희 회사의 아이몬, 모니터링 시스템 아이몬과 기재되어 있는 표준적인 OSS의 미들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핵심 기술인 OSS의 카프카를 통해서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블록 익스플로어 기능을 링크 스캔으로 제공합니다. 링크 스캔을 통해서 제공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블록 정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것도 라인에서 코어 스토리지로 사용하는 OSS의 레디스와 HBase를 사용해서 블록 트랜잭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이 링크 스캔 사이트 URL에 접속하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컨트랙트, 링크 포인트의 템플레이트를 통해서 작성된 닥스별 스마트 컨트랙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투명성에 관해서 몇 번 강조를 했는데요. 링크 스캔을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 이외에도 사용자의 계정, 블록, 트랜잭션 등등의 정보를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해드린 위즈볼과 포캐스트 스마트 컨트랙트가 여기 있죠. 그럼 여기로 다시 되돌아와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가운데 사각형 안에 있는 C 노드와 S 노드입니다. 컨센서스 노드인데요. 블록체인의 번호, 블록 생성과 검증 역할을 합니다. 블록체인 노드이죠.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에 대한 포인트를 환원하는 리퀘스트를 모두 트랜잭션으로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트랜잭션을 승인을 했을 경우 트랜잭션을 블록이라는 데이터 구조를 통해서 저장합니다. C랩 리더가 블록을 생성해서 기타 C 노드가 블록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C 노드 앞에는 L7 로드 밸런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트랜잭션을 접수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C 노드 리더의 모든 트랜잭션이 전송이 돼서 블록을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S노드입니다. 싱크노드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이건 일반적인 블록체인에서는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는 좀 낯선 존재일 것 같습니다. C노드랑 달리 블록 생성이나 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블록 정보는 C노드에서 풀싱크가 돼서 S노드 자신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링크 프레임워크의 API 등을 통해서 참조를 하기 때문에 링크 스캔에서 이용하는 데이터를 불러냅니다. 즉, 리드 온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죠. 블록 생성 및 검증, 블록 정보 제공을 구분함으로써 각각의 부담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S노드가 각각의 C노드에 대해서 C노드의 로드 밸런스에 대해 풀싱크 리퀘스트를 던져서 C노드와 S노드 간의 커넥션을 keep alive로 접속을 해서 블록 정보의 풀싱크를 거의 시차 없이 구현을 하는 겁니다. 저희의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승인 속도라든지 파이널라이제이션을 우선시킨 PBFT를 통해서 블록 생성을 합니다. PBFT를 통해서 블록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미 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의 C노드, S노드 등 모두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블록체인 플랫폼의 선례를 우선을 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완성도를 높인 후에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좀 간단히 PBFT를 링크 네트워크의 작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랩 리더의 블록 생성의 리퀘스트가 오면 C노드 리더가 프리페어 페이즈로 잠정, 즉 임시 블록을 생성을 하고 블록 정보를 다른 C랩의 C노드에 블록 캐스팅을 합니다. 프리페어의 투표 페이지에서는 다른 C노드가 블록 생성이 바른지 여부의 검증을 다 C노드에서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상호 간에 이거를 바르게 검증을 했는지 여부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 결과를 브로드 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미트 페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검증 결과를 여기서 다 평가를 해서 블록을 생성을 하고요. C노드 리더는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 블록 정보를 기타 C노드에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그리고 수신을 한 C노드도 블록 정보를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이건 상호 간에 수신하는 그 시점에 시차가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리플라이 페이즈입니다. 리더의 완료 통지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시노드 리더는 어떤 일정한 양의 블록을 생성하거나 장애 때문에 블록을 생성할 수 없을 때 라운드 로빈을 통해서 시노드에서 다음 리더가 선출됩니다. 우리 스마트 콘트랙트에 관해서는 링크 콘트랙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서 흔히 보는 독자적인 언어에 의한 개발이 필요가 없습니다. 파이썬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스마트 콘트랙트를 화이트리스트 관리해서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콘트랙트의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링크체인 전체를 가장 작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C노드에서부터 나와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모든 C노드는 이 기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된 인터페이스는 gRPC 베이스의 JSON RPC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 통신은 메시지 큐에서 OSS의 RabbitMQ를 사용하고 통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링크 코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의 블록 생성 기반이 되는 채널 그리고 링크 서비스라고 불리는 스마트 콘트랙트 등의 실행 기반인 채널과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상당히 섬세하게 기능을 분할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채널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느 매니저도 모듈러 브리그 대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컨센서스 매니저를 바꿀 경우, 즉 다시 말해서 현재의 블록 생성 및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것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블록 마네이저는 트랜잭션이나 블록 내부 데이터를 각 C노드에서 저장,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인터널 스토리지로서는 OSS의 레벨 D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링크 콘트랙터 매니저는 링크 포인트나 랩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콘트랙터의 디플로이, 업데이트, 액티베이션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은 조금 전에도 지금도 업데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마트 콘트랙트의 업데이트를 컨센서스 알고리즘 위에서 하게 되면 한 가지 고안이 필요합니다. 우선 화이트리스트의 등록 트랜잭션의 발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커미트 페이지 이후 거버넌스 매니저를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이 되는 정보의 유저 어드레스 그리고 실행 가능한 스마트 콘트랙트의 어드레스의 짝으로서 스마트 콘트랙트를 실행할 수가 있는 유저를 한정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콘트랙트의 디플로이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 콘트랙터는 자그마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자그마한 어플리케이션을 zip으로 압축을 해서 트랜잭션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콘트랙터가 실행할 수 있는 환경에 디플로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알고리즘 안에서 일단 프리페어의 단계에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포러리 영역을 준비해서 검증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말씀드리는 트랜잭션 리스트 3 이후의 트랜잭션 4와 5가 스마트 콘트랙트를 실행하는 트랜잭션이라면 이 템포러리 영역을 사용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파이널라이제이션은 커미트 페이즈입니다. 트랜잭션 3을 처리를 할 때 확인필 영역에 옮겨집니다. 이때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스마트 콘트랙트의 실행은 4와 5가 확인필 영역에서 실행됩니다. 이처럼 템포러리 영역 그리고 확인필 영역 두 가지를 준비해서 파이널라이제이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콘트랙트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프리페어에서 템포러리 영역과 이미 파이널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확인필 영역을 사용해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화살표가 교차하고 있습니다만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1과 2는 확인필 영역에서 검증을 합니다. 4와 5는 템포러리 영역에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업데이트의 파이널라이제이션은 디플로이의 파이널라이제이션과 마찬가지입니다. 1과 2는 파이널라이제이션 전에 확인필 영역에서 스마트 콘트랙트가 실행됩니다. 4와 5가 지금 현재 업데이트한 확인필 영역에서 스마트 콘트랙트가 실행됩니다. 블록체인의 컨센서스 알고리즘 속에서 스마트 콘트랙트의 업데이트를 실증을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좀 복잡한가요?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여기까지가 링크네트의 소개입니다. 이어서 링크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각종 UI와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서비스가 만들 수가 있는지 그리고 유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링크 프레임워크도 gRPC 베이스의 JSON RPC로 접속 가능합니다. 우선 탭 제공자의 관리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아카운트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링크 프레임워크를 호출하게 되면 뒤쪽에서 어드민 위에 월렛이 작성됩니다. 다음으로 넵 등록입니다. 이때 넵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등록되며 또 민트, 그러니까 영어로 화폐를 주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링크 포인트가 넵의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발행됩니다. 또 어드민이가 넵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이트리스트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관리자 한 사람 이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오퍼레이터를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오퍼레이터의 월렛 생성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의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으로 탭 릴리스는 완료입니다. 다음은 유저입니다. 랩을 이용할 때 지금은 라인 로그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랩 측이 유저 월렛을 작성해서 관리해 줍니다. 유저는 프라이빗 키 관리가 불필요해집니다. 라인 로그인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링크 프레임워크도 모듈러블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인증도 구현을 하면 가능합니다. 각종 월렛, 스마트 컨트랙트가 준비되면 나머지는 링크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드민이 또는 오퍼레이터로부터 유저에 대해서 트랜스퍼가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화이트리스트를 확인하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실행 권한을 확인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유저의 링크 포인트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API 콜로서는 오퍼레이터의 추가도 포함해서 여기까지 5번입니다. 이렇듯 넵 또 유저는 랩을 경유해서 기본적으로 링크 프레임워크를 호출하는 것만으로 링크 네트워크에 투과적으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또는 월렛의 정보는 링크 네트워크, 즉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링크 스캔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또는 월렛 등 누구나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링크 프레임워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라인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링크 네트워크, 링크 프레임워크로부터 구성된 라인의 서비스 지향의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한 링크 체인이 9월 달에 릴리즈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스케일러블한 링크 네트워크를 실현하기 위한 리니어 네트워크로의 이행, 그리고 링크 프레임워크를 통한 랩 개발을 파트너 기업, 그리고 누구나가 자유롭게 개발할 수가 있는 플랫폼으로 변경해 나갈 예정입니다. 리니어 네트워크라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링크 네트워크를 루트 체인과 리프 체인으로 분리해서 각각이 독립된 링크 네트워크의 블록체인이고 또 서로의 블록체인 간에서 주고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이 리니어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리프 체인에 랩스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파트너 기업이나 개발자 여러분께서도 링크 체인에 참가를 해주시고 뎁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각종 요망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이와 같이 구상을 짜고 있습니다. 링크 프레임워크를 통한 간단하고 안전한 뎁 제공, 링크 네트워크에 대한 직접적인 접속, 또한 독자적인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한 보다 기능적이고 플렉시블한 뎁 제공, 그리고 리프 체인으로서 리니어 네트워크에 참가를 해서 보다 기능적이고 유연한 뎁의 제공이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께 개발을 부탁을 하려면 개발 툴키트 그리고 개발한 뎁을 테스트를 하기 위한 테스트넷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링크 체인의 소스 코드, GitHub로 공개를 할 것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에 관해서는 오늘 소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저와의 거리를, 파트너와의 거리를. 이상 제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